디퍼런스 이퀘이션 안에 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건 다 임펄스라고 놓고 출력 y h를 구하면 그게 임펄스 리스폰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델타라는 것은 언제만 값이 있는 것이냐면 요 인덱스가 제로일 때만 값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흐른 다음에 보면 이쪽에 값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푸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풀면 이게 일반회예요? 아니면 균일회예요? 아니면 특수회예요? 균일회죠. 그럼 결국 이런 얘기가 됐어요.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균일회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분명히 입력이 있어요. 노 인풋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펄스 리스폰스 푸는 데에는 노 인풋이라고 가정한 균일회를 가지고 풀으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균일회를 푸는 트라이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근을 구했을 때 여기다가 개수만 바꿔서 했어요. 개수가 다른 개수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C1, C2하고는 전혀 다른 개수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D1에서부터 DN까지 해서 그때도 저거 결정하려고 그러면 몇 개의 그 초기값이 필요하냐면 N개의 초기값 필요해. 그 N개의 초기값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기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직접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봅시다. 할 수 없어요. 해봅시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hn-6분의 5 hn-1 플러스 6분의 1의 hn-2는 델타 n을 풀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 n보다 큰 구간 이렇게 갈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간 거예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hn-6분의 5 6분의 5의 hn-1 플러스 6분의 1의 hn-2는 자, 잘 보세요. 0이다 놓는데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예요. 요 조건 하에서예요. 요 조건 하에서. 왜냐하면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n이 0일 때는 1이고 n이 1일 때는 0이라는 의미니까. 그죠? 입력으로 임펄스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이거 균일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까 근을 구했으니까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근을 구했으니까 C 알파 2분의 1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3분의 1이라는 게 하나 있었으니까 여기에 D1 2분의 1의 n승 플러스 D2 3분의 1의 n승 요런 꼴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일지라도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걸 말하는 거지요. 다만 우리는 요걸 어디서 그 유출을 해낸 거냐면 여기서 유출해낸 거예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이런 형태라는 걸 유치했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것의 미지수가 2개 있기 때문에 이니셜 컨디션 2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거 구할 수 있다 없다? 윤경아. 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구해봅시다. H0는 요걸로 가는 거예요. 요거. H0는 이쪽으로 넘기면 6분의 5에 h-1에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에 h-2에 플러스 델타 0이에요. 이거 값이 얼마다? 이제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 하면 전제는 뭐예요? 그 결과는 0이지만 전제는 뭐라고 해요? 이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다? 코잘 시스템이다. 에? 지금 입력이 언제 들어갔어요? 델타 n이라는 순간 n 이퀄 0라는 순간에 들어갔잖아요. 입력이. 그러니까 코잘 시스템이니까 h-1도 0이야 h-2도 0이야 라고 전제란 거예요. 코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0 플러스 1이니까 이게 1이라고. 자, 그래서 H0는
1. 그리고 H1은요. 6분의 1의 H0 마이너스 6분의 1의 H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1인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분명히 1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요? 0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0. 그럼 이거 0이지만 여기 값이 있잖아요. 6분의 1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H0는 1, H1은 6분의 1, H2는요? 6분의 1의 제곱, H3는 6분의 1의 3승.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측하기는 좀 그래요. 어쨌든 1, 6분의 1. 그걸 갖다 여기다 대입해서 구한 것이라고 하면 그럼 결국은 요걸 요식어에서 의하면 요게 뭐냐 하면 0을 갖다 대입하면 요게 D1 플러스 D2가 되는 것이요. D1 플러스 D2는 1이란 그런 의미요. 그리고 1을 갖다 대입하면요. 2분의 1 D1 플러스 3분의 1 D2가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식을 이제 풀어봅시다. 요 식을 풀어보기를 이제 이거는 지워도 아마 여러분이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될 테니까 D1 플러스 D2가 1이라는 값이 나왔고 양변에 6을 곱합니다. 6을 곱하면 3D1 플러스 2D2는 1 이런 값이 나왔는데 이런 값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다가 2 이렇게 놓고 변변 빼는데 요걸 이렇게 빼주면 D1은 여기서 요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요. D2는 마이너스 1에다 이거니까 2 이렇게 됐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거 좀 이상하다. 하여튼간 뭐 임펄스 리스폰스는 D1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그리고 D2가 2니까 플러스 2의 3분의 1의 n승 그리고 여기다 써주기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그럼 확인해 보자고요. 이렇게 쓰는 순간 n이 0일 때 값이 얼마로 나옵니까? 0일 때 값이 이게 0이고 이게 0이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 나왔고 여기다 다시 씁시다. 여기다 쓰기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플러스 2의 3분의 1의 n승 그리고 요거 지우고요. 요거 1이고 6분의 1이는 것만 써놓고 요거 요렇게 써도 돼요. 요거 여기다 뒤에다 쓰기 그러면 요렇게 쓰고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UN 써주면 뭘 뜻하는지 알겠죠?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값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맞습니까? n 대신에 0 넣으면 1 나와요?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1 나옵니까? 네. 맞죠? 또 1 넣으면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3분의 2 하면 6분의 1이 나옵니까? 나오죠? 당연히 요거 가지고 푼 거니까 나와야 마땅하지요. 그러니까 0일 때 값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1일 때 값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값들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럴 때 그게 바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디퍼런스 이퀘이션에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으로 구한다. 요거 델타 n이 들어왔을 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델타 n이 들어왔을 때의 초기 값들을 추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미정계수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출력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출력 y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했으면 들어오는 입력에 의한
출력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럼 여기 스토어드 에너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스토어드 에너지는 여기서 못 다뤄요. 스토어드 에너지를 못 다룬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게 일반해예요? 아니면 균일해예요? 아니면 특수해예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예요? 어느 거예요? 일반해라고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일반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을 뭘 생각한 거예요? 스토어드 에너지와 입력 둘 다 생각한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균일해? 아니죠. 왜냐하면 미정계수가 살아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특수해요? 아니죠. 이거죠, 이거.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는 뭐라고요? 스토어드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고 들어온 입력에 의해서만 출력을 구하는 건데 어떤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요? 입력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어쨌든 입력에 의해서만 구동한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돼 버려서 요거 설명한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확실해요. 요걸 구할 때는 요걸 가지고 구한다. 균일해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FIR이라는 것은 임펄스 리스폰스의 듀레이션이 finite하다 이에요. finite하니까 보통 그 코절이라면 그 H of N 즉 임펄스 리스폰스가 N 이퀄 0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되지요. 그리고 finite 해야 되니까 그것이 듀레이션이 0에서부터 라지 m-1까지만 존재한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의 그 존재 범위가 0에서부터 m까지다. m까지라고 했군요. 아니다. m-1까지라고 했군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m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경우에 출력이라는 것은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 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 썸이라고 하면 자 이제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러면 제로부터 시작해서 m-1까지 존재하는 그래서 듀레이션이 m개다 하는 게 m개다. 그랬을 때 컨볼루션 썸으로 출력이 구해지는 것이니까 y of n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입력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의 컨볼루션 썸으로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니까 서메이션 0에서부터 m-1까지니까 h of k를 먼저 쓰자면 k가 0에서부터 m-1까지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x의 n- k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 출력은 구해진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듀레이션이 finite하기 때문에 FIR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의 이제 반대가 이제 IIR이겠죠. IIR이 있고 FIR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FIR 시스템의 입출력 차분 방정식이 만약에 저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이 형태 그대로가 차분 방정식으로 주어진 셈이에요. 출력 y of n이 그러니까 과거의 출력은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과거의 출력이 안 보이죠. y의 n-1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보통은 디퍼런스 이케이션 쓸 때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출력은 사용 안 하고 입력으로 쓴 것이 B0라고 썼네요. 그래서 B0의 xn 플러스 B1의 xn-1 뭐 텀이 더 있을 수도 있고 하나 텀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n-2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다면 보다시피 지금 이 형태에서
이 형태에서 요 인덱스와 요 인덱스의 합이 n이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요 인덱스와 요 인덱스의 합이 n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그죠? 보이죠? 이게 그렇다면 요 B0가 H0에 해당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B1이 H1에 해당되겠다. B2가 H2에 해당되겠다. 그런 얘기죠. 첨자를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FIR인 경우에는 이것처럼 과거의 출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디퍼런스 이퀘이션 차원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IIR은 절대로 그렇게 못 써요. IIR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IIR이 아니다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거죠. 보다시피 지금 finite duration이잖아요. 그 impulse response가 3개뿐이 없잖아요. 뭐 100개라도 좋고 3000개라도 좋은데 finite duration이라면 그 과거의 출력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게 현재 출력인 셈이고 이게 과거의 출력이에요. 이거는 그거보다 더 오랜 과거의 출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yn이라는 것을 쓸 때 플러스 6분의 5 yn-1 마이너스 플러스 6분의 1 yn-2는 뭐 xn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것처럼 과거의 출력을 디퍼런스 이퀘이션에 쓴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IIR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 얘기고 이것처럼 그런 걸 안 썼다 그런 얘기는 이건 100% FIR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식이고요. 임펄스 응답과의 관계. 임펄스 응답은 XN 델타 N의 출력이므로 다음을 만족한다. 그래서 뭐 보나마나 H0는 B0요, H1은 B1이요, H2는 B2요, H3부터는 없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는 그 자체다. B0, B1, B2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출력을 구하는데 출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임펄스 리스폰스만큼의 어떤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에 해당되는 계수값이에요. 계수값을 결국은 이제 사용해서 그 출력이 구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하드웨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XN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H0라는 수호자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 YN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건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와이어링에서 곱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값은 찍어보면 H0의 XN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하죠. 곱하기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분기를 시켜서 이게 이제 Z 트랜스폼을 이해하면 좋은데 아직 이제 Z 트랜스폼 안 배웠으니까 이건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요거는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것은 메모리에다가 저장했다가 불러 쓰면 과거의 값을 저장했다 불러 쓰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지난 값을 그 메모리 하나를 통과한 것이라고 한다면 요점에서의 값은 xn-1이 된다 이런 얘기. 그죠? 한 번 메모리에 저장했다 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표현하기를 여기서 다시 가서 h1 이렇게 됐으니까 요 hx1-1에다 곱한 값이 있는데
그것이 플러스 되어서 여기에 또 플러스가 됐으니까 여기서의 값을 찍어보면 결국 h1에 xn-1 이런 값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 더하게 되는 거죠. 더하기가 되고 또 한 번 더 이제 메모리를 더 통과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xn-2가 된 값이 찍힐 텐데 여기가 그렇게 찍힐 텐데 그것을 다시 h2에다가 넣어서 그것 역시 썸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력이 구해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xn이 지금 x100이 들어갔다. x100이 들어갔다. 그러면 y100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y100은 h0라는 값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에다가 x1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그 전 메모리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다 써요. 그럼 거기에는 x99가 섞여 있을 거예요. 저장돼 있을 거예요. x99를 요거에다 곱해서 더하고 여기서 꺼낸 것은 x98을 거기서 구에다가 쓰고 하는 것으로 그 구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이게 하드웨어로 구현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하드웨어로 구현을 하면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구나. 예요. 더군다나 이것을 이제 어떻게 또 구현할 수가 있냐면 소프트웨어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이 결국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구현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디퍼런스 이퀘이션 그 자체예요. 디퍼런스 이퀘이션 그 자체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같이 이런 이제 이그젠플이 있다고 봅시다. 이건 하드웨어로 구현한 거 이미 본 것이고 지금 보다시피yn이라는 것이 b0의 xn에 b1의 xn-1에 플러스 b2의 xn-2 이렇게 합시다. 그럼 지금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걸 이제 하드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 한다면 수도 프로그램이 인셈이에요. 이게 뭐 C로 프로그램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언어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수는 정의가 돼 있다고 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읽어 드리는 겁니다. 입력이에요. 입력 이렇게 해도 돼요. 입력이라는 것은 항상 x of n이 입력이 될 겁니다. x of n이 입력이 되는데 지금 이제 메모리는 몇 개가 필요하냐면 요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라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면 현재 상태는 xn-1이 필요하고 xn-2가 필요해요. 거기에 저장돼 있던 값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계산을 해야 되기를 물론 이건 이제 실수값으로 이거는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뭐 버퍼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저장을 해두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 값이 있으면 yn이라는 것은 b0에다가 곱하기 지금 들어온 xn 플러스 메모리에 저장돼 있던 b1에다가 곱하기 xn-1 플러스 b2에다가 곱하기 xn-2 이렇게 계산하면 yn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 하면 이제 그 시프트를 시켜요. 시프트를 시키는 것은 이미 그 yn이라는 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yn이 아니라 xn-2에다가는 xn-1을 넣고요. 하나씩 시프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xn-1은 xn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룹을 돌아요. 룹을 돌기를 여기로 가겠죠. 룹 10으로 가서 되풀이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until
until end까지. 끝날 때까지, 입력이 안 들어올 때까지 계속하는 거.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새로운 입력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냐면 새로운 입력이 들어가면 그게 xn이라는 값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값이 뭐가 있어요? xn이 있고 메모리에 x2가 조금 아까 xn1 있던 것이 대입이 됐고 요거에도 대입이 됐으니까 요게 있죠. 그럼 다시 yn이라는 값이, 물론 여기다가 이제 아마도 이제 저장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조금 뺐네요. 이게 read가 있고 write가 있어서, write가 들어있어서 이게 이제 output 심셈이고yn을 출력을 시키겠죠.yn을 출력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버퍼에 있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버퍼에 있는 값에 xn은 지금 읽어드린 값이고 xn1은 xn2에 있던 걸 넣었으니까 새로운 xn1이고 그 다음에 아니죠. 요게 xn2가 요거고 xn1이 요거고 또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되고 다시 가서 새로운 입력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로부터 하냐면 요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그대로 소프트웨어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로 풀었다는 거하고 하드웨어로 구현했다는 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이렇게 구현해서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표현된 시스템을 얼마든지 이제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이것을 좀 이해해서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IIR 시스템. IIR 시스템은 결국은 코절이라고 한다면 n equal 0부터 시작되는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러나 인피니트 듀레이션이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유한한 시간 내가 아니고 무한한 시간 동안의 임펄스 리스폰스. 그런 경우라면 썸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야겠죠. 썸이 무한대까지 간다면 이거 컨볼루션 썸으로는 계산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곱하기를 얼마나 할까요? 이게 결국 컨볼루션 썸이라는 건 곱하기거든요. 결국 시스템 상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든지 하드웨어적으로 제일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게 바로 곱하기란 말입니다. 곱하기인데 곱하기로 그 분리하죠. 길뿐만 아니라 길다라는 건 어느 순간에 지나면 좀 잘라내든지 트렁케이션 한다든지 그런다고 할지라도 직접 계산하는 건 불리해요. 그러나 결국은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사용하는데 이번엔 뭘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만 FIR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IIR이라는 경우에는 이거는 YN- 이런 거 사용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여기는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과거에 출력들인 yn-1, yn-2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구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yn이라는 것이 12분의 1에 xn 플러스 12분의 1에 xn-1 플러스 12분의 1에 xn-11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이게 뭐냐 하면 지난 12개월 동안의 평균값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현재예요. 3월의 평균 온도, 3월 온도. 요거는 2월 온도. 요거는 작년 4월 온도 이거란 말입니다. 그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임펄스 리스폰스 HN이라는 것이 결국은 12분의 1 해서 12분의 1의 듀레이션이 몇 개냐 하면 12개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로 구현된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FIR이에요. 그죠? Finite Duration Impulse Response. 그것이 저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나 Finite Duration Impulse Response일지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잘 보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부터 여기 없던 거를 하나 더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플러스 12분의 1에 여기는 이제 x가 빠졌네. x 12분의 1에 xn-12 얘다가 그 맘대로 더해주면 안 되잖아요. 더해줬으면 얼른 빼줘야죠. 마이너스 12분의 1에 xn-2 하면 그러면 이퀄이 그대로 유지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게 다시 쓸까요?yn은 12분의 1 xn 플러스 12분의 1에 xn-1 플러스 12분의 1에 xn-11 이랬다고요. 근데 12분의 1에 xn-1 플러스 12분의 1에 xn-2 플러스 12분의 1에 xn-12 이게 뭐냐고요. 오면서 이게 생각 안 나요? 다시 생각나게끔 여기에다가 요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대입한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뭘 대입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니. 뭐 대신에 뭐? 대신에 n 대신에 뭘 대입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n 대신에 조금 제대로 생각하세요. 생각하다 말지 말고 n 대신에 뭘 대입한 거니까? n-1 n 대신에 n-1 맞아요? n 대신에 n-1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란 얘기예요? n 대신에 n-1 펑션 얘기하는 거예요. 펑션이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n 대신에 n-1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y의 n-1이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y의 n-1을 저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의 n의 마이너스 y n-1은 하고 남는 거 뭐예요? 12분의 1의 xn에 마이너스 12분의 1의 xn-12 이렇게 되겠죠. 12개나 쓰니까 조금 뭐 벅차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FIR을 과거의 출력을 사용하지 않은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것처럼 과거의 출력을 사용해서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운영할 수도 있죠. 그럼 계산하는 게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 이미 계산한 것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FIR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IIR의 경우는 그게 안 된다. IIR의 경우는 이쪽으로만 간다. 과거의 출력을 이용한 이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쓰면서 결국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것도 사실은 유리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불가능했던 것을 유리하게 만드는 거고 이거는 가능했던 걸 유리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FIR, IIR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주어진 게 있어요. 저건 분명히 IIR일 겁니다. 어쨌든지 yn-a의 yn-1은 xn이다 그러면 이 형태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상태랑 비슷해요. 그래서 임펄스 응답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기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해 보도록 하죠. 저기 있는 대로 구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이제 이터레이티블리 구하는 것보다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yn-a의 yn-1은 b의 그냥 xn이고요. xn. 그럼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xn을 델타 n으로 주면 출력이 임펄스 리스폰스로 나온다. 이거잖아요. 이거 구하는 거라면. 그럼 이거 구하는 거라면 특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이게 있었죠. 일반회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회의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였었나요? 무슨 해라고 그랬죠? 균일해를 구하고 이 번째는 특수회를 구하는데 특별회 그랬어요. 특별회. 균일해 구할 때는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니까 이것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는 것은 해서 이건 뭐 1차 방정식이니까 뻔하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C에 저기 나온 대로 A의 n승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해요. 그죠? 안 뻔한가 보군요. 요건 어떻게 나왔냐면 균일이니까 hn-ahn-1은 제로다를 푸는 것이니까 균일에는 입력이 제로일 때를 푸는 거니까 이것을 풀 때 hn을 a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 라고 했어요. r의 n승 이랬으면 그러면 이제 hn-1은 r의 n-1승이니까 그랬을 때 r의 n승 마이너스 a의 r의 n-1승이 제로란 얘기니까 r의 n-1승으로 묶으면 r-a가 돼서 r은 a여야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놨으니까 hn은 a의 n승인데 그 앞에 미지수 c를 붙인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 균이래요. 그 다음에 특수에는요. 특수에는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건 0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n 이퀄 0일 때만 1이라는 입력값이 들어갔으니까 한참 지난 다음엔 당연히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일반해라는 것은 결국 임펄스 리스폰스는 C의 A의 n승인데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결정할 때는 이제 결국은 이게 말하자면 UN 이렇게 구하는 것이니까 적당한 값으로 이제 그 초기값을 결정해서 해야 되겠죠. 그때 요식을 쓴단 말이에요. 요식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HN이 얼마냐? 그랬을 때 HN은 A의 HN-1의 플러스 델타 N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식을 만족하는 것에 의해서 H0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면
h의 a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게 델타 제로니까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얼마예요? 코절이라 한다면 제로죠. 제로니까 1. 그래서 h0 이퀄 1. 그것만 여기다 대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h0 1을 갖다 대입하면 h0라는 것이 c의 a의 제로승이 c인데 그게 1이어야만 되니까 저거하고 같아야만 되니까 c는 1이다가 나오니까 결국은 a의 n승의 un이라는 그런 임펄스 리스폰스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저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저렇게 이터레이티블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구하든지 아니면 디퍼런스 이퀘이션 구하는 균일의 특별의 일반에 구하는 방법에서 구하든지.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인피니트레이션이죠. n 이퀄 0, 1, 2, 3, 4, 5, 6, 9999 뭐 그 이상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인피니트레이션. 그러나 그것이 하드웨어로 구현할 땐 저걸로 구현하면 된단 말이에요. 저걸로 구현하면 보다시피 YN이란 출력인데 출력의 일부분을 지금 메모리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 입력만 메모리에 저장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출력을 메모리에 저장해서 YN을 한번 메모리에 저장했다 끊으면 YN-1이 되니까 YN-1에다 A 곱한 것을 여기로 갈 때는 이제 그 XN에다가 저걸 이쪽으로 넘기면 XN 플러스 A 곱하기 YN-1이니까 저거하고 이거하고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출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이렇게 구현이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로 구현했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로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다만 하드웨어가 빠르죠. 소프트웨어는 계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IIR이라는 것이 설명이 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예제입니다. 보다시피 저런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되니까 뭐 뻔하잖아요. YN이 어떻게 얻어졌다고요? YN의 출력을 메모리에 한번 저장했다 빼내오면 YN-1인데 YN-1에 6분의 1로 곱해주고 그리고 한 번 더 메모리에 저장하면 YN-2가 되는데 그놈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을 곱해주고 그래서 다 더한 거하고 XN하고 더한 것이 YN이다. 그럼 이렇게 하드웨어로 구현하면 어때? 입력 넣는 대로 출력 결정되는 거야. 팍. 입력값 넣으면 출력 나오고 입력값 넣으면 출력 나오고. 그거는 소프트웨어도 똑같아요. 소프트웨어로 이걸 프로그램하면 입력 들어가는 대로 그냥 출력이 다 나오죠.